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을 때 이런 이제 안내방송, 이것도 이제 간혹 안내방송을 안 했다고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원래 규정상에는 운전시를 이탈을 못하게 돼 있죠. 근데 요즘은 요구 수준, 시민의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. 그래서 현장 확인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. 이러다가 이제 승객에게 이제 뭐 문제가 되거나 여러 형태가 나타납니다. 그러다 보면 운전시를 장기간 비울 이 시간이요. 저도 이제 겪어봤지만,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몰릴 때, 한 사람이 저 정신 나간 뭐 이렇게 직원을 한번 이렇게 지목을 하면요. 그 순간의 공포는 굉장히 큽니다. 왜? 몰매 맞을 그런 신변의 불안감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승무할 때, 차가 막 지연이 되면 막 이제 화가 나잖아요. 아까 짜증나는 속도가 50초에서 80초라 그랬잖아요. 그런 분들이 한번 이렇게 아까 그 체질 심리적인 얘기를 했잖아요. 한 사람이 왁 하면 와 이렇게 울려.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열차가 지체가 되거나 이러면 승무복을 벗어나요. 왜? 일단은 이탈을 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 어떤 수습을 할 때 참 그 승무 생활 15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이 서울 시민의 자화상, 그죠?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그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. 승무원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승무를 하기 때문에 그날 매일 또 교양 시험도 월 1회 교양 시험도 보고 매일매일 간부들의 지시사항, 교육사항 이런 거를 지시 학습을 하고 승무를 합니다. 그래서 좀 신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가자는 개편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상가나 백화점 이런 내부에서 일어났을 때는 전시물의 유리 파편을 좀 주의를 하시고요. 여러분들 등산 갔는데 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. 어디로 갑니까, 그죠? 계곡으로 들어가면 그죠? 물이 저기 할 거고 이 흙더미가 쏟아질 우려도 있고. 그래서 이게 등산로 능선 쪽으로 가라고 얘기도 못해요. 이게 누가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그랬더라 그러는데 지금 저보고 이거 능선 글쎄요. 저는 요 논문 확보를 못해서 요 부분은 참 좀 퀘션인데 그렇습니다.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지만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. 자, 어쨌든 또 이제 그 장마라든가 이 침수, 그래서 이 노아의 대방주, 뭐 대홍수, 뭐 이래서 영화에도 많이 나왔잖아요. 아르헨티나에서 85년도에 이제 폭우가 쏟아져서 저기를 했는데, 아르헨티나 에페쿠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잠겼어요. 무려 30년 동안. 근데 2015년도에 물이 빠지면서 그 사진과 같이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. 이런 그 항구 도시가 30년 동안 물에 잠겼다는 거죠. 그 30년 전에 그 사진을 가지고 대조하는 게 폐허가 된 이런 부분이죠.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추운 지방에서는 이제 폭설 이런 대비해서 상황별 뭐 이렇게 대처 요령도 있어야 되겠죠. 제가 이 강릉 삼척의 고속도로에서 낮에 이게 폭설이 쏟아져서 차를 놔두고 대피했던 우리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상황이었죠. 이만큼 부분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고요. 아마 이분은 이제 변압기 터지는 걸 방지해서 올라가신 것 같은데 이만큼 뭐 하면 거의 눈이 2m 가까이 이제 쏟아진 걸로 보이는데요. 이 폭설이 이제 2001년도 제가 실제 경험한 사항이고요. 2001년 2월 15일 날 낮에 이제 폭설이 쏟아졌어요. 근데 제가 이제
10시경에 역에 있지 않고 본사에 있었어요. 회의 때문에 본사에 있었는데 제가 실제 강남역에 있을 때 싫어합니다. 그래서 10시경에 회의를 마치고 나서 무임승차를 건의를 했어요. 이거 안전사고에 대형사고가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임승차로 해서, 왜? 그때는 이제 지금은 매표소가 없잖아요. 2001년도에는 매표소에 매표를 했었어요. 그 종이 승차권. 우리는 이제 에드먼드식 그 승차권이라고 하는데, 그 종이 승차권의 발매를 위해서 매표원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매표실을 닫고 무임승차를 하고 이 인원이 승강장에 가서 승객을 유도를 해야 된다.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10시경에 제가 건의를 했는데 무임승차 허용은 4시에 지시가 떨어졌어요. 물론 그때 경영진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서울시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최종 승인이 4시쯤에 있어요. 이미 역이나든가 승강장, 대합실 모든 역은 아수라장이 돼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강남역에 있었는데 강남역이 또 승강장이 좁아요. 요즘은 이제 분당선 연결이 돼 있어서 대합실은 좀 이렇게 넓혀져 있는데 어쨌든 승강장은 좁습니다. 그래서 계단, 그 다음에 그 상가도 있고 해서 인원이 굉장히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열차가 들어와서 문을 닫는데 이 30초 안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런 위험. 그때는 스크린 도어가 없었어요. 그래서 매표 인원을 전부 이제 인원을 직원들을 뭐 50m 간격으로 양쪽으로 세워서 승객이 선로로 이렇게 낙하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선조치를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 기자가 17일 날 토요일 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. 물어물어 그 뭐라 그러죠? 푸시맨 예. 그 최초의 그 무임승차를 건의했던 저를 찾아왔더라고요. 그래서 인터뷰를 한 기사예요. 여기 2001년 2월 17일 날 중앙일보의 사회면 31면에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. 근데 재밌는 거는요. 저하고 30분 동안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87만 명이 공짜 귀가했다라는 이 기사 타입. 그 제가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었네요. 기자가 임의대로 그래서 서울 메트로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는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사람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죠. 자, 우리 6, 7, 8월에 이제 가뭄이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그 우리 이때쯤 되면 농촌의 그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가뭄이 오잖아요. 그래서 농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안타까운 마음들을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. 어쨌든 이 자연재난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죠. 소방안전.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산소와 연료와 열이 이제 그 화합작용을 통해서 화재, 불이 나는 겁니다. 이 트라이앵글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불이 났을 때 이제 신고하는 방법 한번 보시겠습니다. 들리나요? 네. 여성분이 막 다급하게 불이 났다 빨리 오라 막 이렇게 하는 부분 들리는 거예요. 충분히 들리나요? 네, 우리 조중동이라고 쓰신 우리 별풍 강당님 한번 그 올려주시죠. 자, 그러면 이제 화재를 이제 신고를 차분하게 하는 부분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